L2가 핵심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시간을 들여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 영상 편집자들이 자이네인과 캡컷을 쓰고 있는 한, 이 데이터는 계속 바이트댄스 서버에 쌓입니다. 여러분, 2026년 2월 10일 바이트댄스가 시던스 2.0을 출시한 날입니다. 그런데 출시한 지 사흘 만에 디즈니가 중단 통보를 보냈고 미국 영화협회가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선언했고 배우 조합 SAG-AFTRA까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이 모델이 뭐길래 할리우드 전체가 이렇게 반응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드댄스 2.0의 기술 아키텍처부터 아무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데이터 우위의 진짜 구조, 저작권 논란의 전체 타임라인, 그리고 경쟁 모델과의 객관적 비교까지 전부 다 다룹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모델이 왜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사건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부터 짚겠습니다. 시드댄스 2.0의 핵심은 이중 분기 확산 트랜스포머입니다. 영어로는 듀얼 브랜치 디퓨전 트랜스포머러, 약칭 MNDIT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상을 만드는 트랜스포머 하나, 오디오를 만드는 트랜스포머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전용 경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경로가 생성 과정 내내 서로 소통합니다. TA 크로스 18이라는 시간 정렬 교차 주의력 메커니즘을 통해서요. 이전 세대 모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영상을 먼저 만든 다음에 오디오를 따로 붙였습니다. 소위 캐스케이드 방식이죠. 그래서 입술 움직임이랑 소리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시드댄스 2.0은 다릅니다. 유리잔이 깨지는 영상과 그 소리가 정확히 같은 밀리초에 생성됩니다. 단일 패스에서요. 두 번째 핵심 혁신은 플로우 매칭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의 가우시안 확산 대신 채택한 건데 노이즈에서 고품질 영상까지의 경로를 훨씬 직접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연산 단계가 줄어들면서 경쟁 모델 대비 약 30%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과 시간의 분리 처리입니다. 텍스처, 조명, 색상 같은 공간 정보와 움직임, 물리, 카메라 이동 같은 시간 정보를 분리해서 처리합니다. 2K, 4K급 영상의 막대한 연산량을 관리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설 레퍼런스 시스템, 최대 12개의 참조 파일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고 에택으로 각 파일의 역할을 지정합니다. 캐릭터 참조, 모션 참조, 카메라 참조, 오디오 참조 이렇게 디렉터 수준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파라미터 규모는 45억, 4.5B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4가지 모달리티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는 업계 최초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아키텍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생성하는 연구가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유니버스 마일은 비대칭 이중탑 구조를 채택했고 기존 모델을 봉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캐릭터 AI의 OPI는 완전 대칭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영상 쪽은 완이, 2처 유비로 초기화하고 오디오 쪽은 처음부터 훈련했습니다. 난징대와 텐센트의 유니 AB제는 대칭 구조에 비대칭 교차 상호작용을 더했고 특히 얼굴 인식 모듈이 특징적입니다. 복단대 오펀MOS S팀의 MOBA는 32B 규모의 모의 아키텍처를 썼고 추론 시에는 18B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시든스 2.0이 이 흐름의 최신 지점에 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는 플로우 매칭으로 속도와 효율을 잡은 것, 그리고 4개 모달리티를 동시에 받는 입력 설계입니다. 이 5모델 모두 이중 분기 구조를 채택했지만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봉합이냐 공동훈련이냐, 규모를 어디까지 키우냐에서 각각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뜨거운 부분입니다. 2월 10일 출시 당일 기술평가자 판테농이 충격적인 시연을 합니다. 사진 한 장만 올리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해서 영상에 입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바이트댄스는 즉시 이 페이스 투 보이스 기능을 중단하고 활체 인증을 도입한다고 발표합니다. 2월 12일 AI가 만든 톰 크루즈 대 브래드 피트 격투 영상이 X 플랫폼에서 320만 조회를 기록하며 바이럴됩니다. 데드풀 각본가 레트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끝난 것 같다. 2월 13일 디즈니가 중단 통보를 보냅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바이트댄스가 디즈니의 저작권 캐릭터를 불법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시드던스에 사전 탑재했다. 스파이더맨, 다스베이더, 베이비 요다, 피터 그리핀, 구체적인 사례까지 적시했습니다. 2월 14일에는 미국 영화협회 MPA가 성명을 냅니다. 하루 만에 대규모 미국 저작물 무단 사용. 배우 조합 SAG-AFTRA도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우 및 배우 초상의 무단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 파라마운트는 사우스파크, 스타트렉, 스폰지밥, 대보까지 IP 침해를 적시하며 중단을 요구합니다. 2월 16일 바이트댄스가 공식 대응합니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바이트 플러스 API에서 시드던스 2.0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디즈니는 오픈AI와는 3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바이트댄스에는 즉각적 중단을 요구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이트댄스가 오픈AI처럼 라이선스 비용을 내면 핵심 비용 우위를 잃습니다. 안 내면 국제시장 접근이 차단됩니다. 이 딜레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다른 어디서도 이 분석을 보신 적 없을 겁니다. 영어권 기술 미디어들 스터라이트, 데이터캠프, 사이트 포인트, 애닉스코드 전부 시드댄스 2.0의 데이터 우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있으니까 훈련용 영상이 많다. 맞는 말이지만 이건 표면입니다. 바이트댄스의 진짜 데이터 우위는 3층 구조입니다. 첫 번째 층 L1, 원시 영상 소재입니다. 더우인과 틱톡의 단편 영상 콘텐츠, 운동 패턴, 문화적 뉘앙스, 실제 물리 현상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구글의 유튜브도 이 수준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장편 위주라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층 L2, 이게 결정적입니다. 인간의 제작 행위 데이터입니다. 바이트댄스는 지안이잉, 중국명 지안잉, 그리고 국제판인 캡커드를 운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률이 극히 높은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편집하는 전 과정이 서버로 전송됩니다.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요. 어디서 컷을 자르는지, 비트에 어떻게 영상을 맞추는지, 전환 효과를 언제 어떤 걸 선택하는지,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색 보정 순서는 어떤지, 인간이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산업급 행위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완성된 영상을 보고 훈련하면 모델은 픽셀 분포를 학습합니다. 영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편집 과정 데이터로 훈련하면 모델은 인간의 창작 의사결정 트리를 학습합니다. 컷 배치의 리듬감, 전환의 타이밍, 감정 고조와 이완의 시간적 설계. 이건 완성된 영화나 유튜브 영상을 아무리 봐도 역추론이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소러이도 배우 3.1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AI와 구글은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구조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층, L3, 인간의 소비 반응 데이터입니다. 추천 알고리즘 후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인데요. 영상 완시청률의 구체적 분포, 어느 구간에서 시청자가 이탈하는지, 어떤 전환 효과에서 이탈률이 높은지, 스크롤 속도, 체류 시간, 좋아요와 공유 패턴. 이건 뭐냐면 영상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인간의 가장 진실된 암시적 피드백입니다. AI 업계에서 RLHF, 즉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에 쓰이는 인공 라벨링보다 규모도 압도적이고 진실성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가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건 그 어떤 5점 척도 평가보다 강력한 양성 신호입니다. 이 데이터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동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베이오의 생성 모델 훈련에 실제로 투입되었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글이 이걸 본격 활용한다면 L1과 L3에서는 바이트댄스와 대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L2, 제작 행위 데이터는 여전히 바이트댄스의 독점입니다. L1 원시 소재? 구글도 있습니다. L2 제작 행위? 바이트댄스만 있습니다. L3 소비 반응? 구글도 있지만 아직 안 썼습니다. L2가 핵심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시간을 들여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 영상 편집자들이 지아이냐인과 캡커트를 쓰고 있는 한 이 데이터는 계속 바이트댄스 서버에 쌓입니다. 시드댄스 2.0이 진공 속에서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픈AI의 소라2, 물리 시뮬레이션과 서사적 일관성에서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 디즈니 라이선스를 확보했습니다. 약점은 높은 비용과 입력 옵션의 제한입니다. 이미지 한 장밖에 못 봤습니다. 구글의 베어 3.1, 네이티브 4K 출력과 마스크 편집, 구글 클라우드 통합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모션 품질이 일관되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쾌수의 클링 3.0, 감정 정밀 제어와 다국어 지원이 특징이고 역시 15초까지 생성 가능합니다. AB 동기화에서는 시던스보다 약간 뒤처집니다. 런웨이의 젠 4.5,
벤치마크 기준 1위이고 모션 브러시라는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티브 오디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루마 AI의 레이3 물리 시뮬레이션과 광학 효과에서 뛰어나지만 해상도와 오디오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던스 2.0 인물 일관성, 4개 모달리티 입력, 생성 속도, 오디오 비디오 동기화에서 현재 최고 수준입니다. 약점은 명확합니다. 저작권 논란, 15초 제한, 수정 불가, 그리고 국제 접근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 내 고가치 사용자들, 특히 외국 무역이나 해외 교육 배경이 있는 생산성 사용자들은 실제로 클러드, 제미나이, GPT 같은 해외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는 높은 일간 활성 사용자 수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성과 사용자 품질 면에서는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시드댄스 2.0은 확실한 이정표입니다. 이중 분기 아키텍처와 플로우 매칭의 결합은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진보이고 업계 최고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출력물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 CG는 레이어 정보가 있어서 부분 수정이 가능하지만 시드댄스의 출력은 평면화된 MP4입니다. 캐릭터 옷 색깔 하나 바꾸려면 전체를 재생성해야 하는데 재생성하면 모든 세부 사항이 바뀝니다. 산업 납품에서 이건 치명적입니다. 둘째, 해외 진출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적 부채가 아니라 법적 지뢰입니다. 3층 데이터 해자는 실제하고 특히 L2는 경쟁사가 복제할 수 없는 독점적 우위입니다. 하지만 이 우위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조차 개인정보 저항이 시작됐고 AI 콘텐츠의 심미적 피로가 콘텐츠의 한계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고 합성 데이터로 재훈련할 경우 모델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시드언스 2.0은 기술적 역량과 법적 취약성이 공존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국 AI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의 전체 보고서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한국어판과 영어판 모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